이게 방송 부분이라서 네. 자, 안녕하세요. 김회장TV의 김회장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세무사님을 모시고 세무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건세무회계 김문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얘기를 하다가 카메라를 안 켜고 얘기를 했는데, 세무사님한테 궁금한 점은 저희가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6월에 샀어요. 근데 계약서는 10월에 썼는데 이게 잔금이 1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양도하는 잔금을 받는 날 매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접수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이 빠른 날 좀. 그러면 그 이득은 내년으로 가는 게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일단 저의 궁금사항은 그랬고요. 하나가 1월에 잔금이어가지고 이제 질문사항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댓글로 달아주신 분 중에 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미등기 건물 토지 소유주 취득 4.6%가 맞나요? 1.1%가 맞나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법무사 쪽이 맞아요. 근데 법무사 쪽이 맞는데, 이 부분은 그 법무사 쪽에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등기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뭐 1.1%가 맞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법무사 쪽하고 다시 얘기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무 쪽은. 그리고 주택을 매도할 경우 법인 추가세 10%가 더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은 순수 매도 차익 10%인지 특정 필요 경비를 제외한 10%인지 궁금하고, 필요 경비를 제외한다면 어떤 필요 경비들이 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양도를 하게 되면 순수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를 내시는 게 맞으신데, 저희가 이제 경비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인테리어라는 비용들은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여기에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 여기서 경비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인테리어 중에 확장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경비 처리가 되지만, 도배를 했다든지, 그리고 뭐 도배를 했다고 가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뭐 팔 때는 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타일을 깔았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시는 가능합니다. 샤시는 가치가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세 사업이랑 과세 사업이랑 같이 하는 법인인데, 이제 보통은 법인을 내셔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면세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막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샤시 공사를 했는데 샤시에서 계산서 발행을 하면 10%를 더 내야 된다. 그렇죠.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는 근데 사실상 10%를 더 주고 우리가 계산서를 끊어와도 우리는 부가세 신고를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고민이었거든요. 참 이거는 이제 이게 방송 부분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세법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10%를 끊어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못 받은 부분 10%는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만에 하나 못 끊어왔다, 어쩔 수 없이 못 끊어왔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경비 처리는 되세요. 경비 처리는 되시는데, 못 끊어온 부분에 대해서 2%의 가산세를 물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끊어와야 되는 부분이지만 못 끊어오는 경우가 발생되면 2%의 가산세만 내면 가능하다. 그 대신 통장으로 입금을 한 내역과 계약서라든지 뭐 그런 내역은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계산서에 안 끊어주려고 하고. 근데 저희가 경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분 쪽에 이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를 하고 그분은 신고를 안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당연히 세법에서. 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 같아요. 간이가세자의 경우 매입할 때 세금 계산서를 다 모아야 하나요? 식대 등으로 사용했을 경우, 혹은 재료 등을 샀을 때 종이 영수증도 같이 모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 이거. 그렇죠. 간이가세자들은 사실 세금이 많이 안 나와요. 일반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0%의 세금이 나오는 건데, 간이가세자들은 이제 부가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공급 대가라는 거는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많게는 3%, 적게는 1%의 세금이 나오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가세자들은 사실 세금이 안 나거든요. 1년 매출이. 그래서 사실 열심히 안 모으셔도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굳이 부가세까지 다 주셨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오시면 당연히
그만큼 또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더 받아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매출이 1년에 3천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모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간이 과세자는 네.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부가세를 냅니다. 아, 네요? 네요. 그러니까는 일반 과세자들은 10%를 내는 거고요. 네. 간이 과세자들은 공급 대가의 1%에서 3%를 내요. 내긴 내네요. 네, 그렇죠. 저 안 내는 줄 알았어요. 아, 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요율이 낮고 매출이 1년에 3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저는 안 내는 줄 알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끊어오는 계산서가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생각은. 그러긴 한데 네, 3천만 원이 넘고 이제 일정 부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받아오시는 게 맞긴 맞으세요. 부가세를 기왕에 다 주셨다고 하시면. 근데 간이가세자는 4,800만 원까지 맞습니다. 구간인데 3천만 원은 그렇죠. 면세점을 두는 거예요. 4,800을 간이가세자 요건을 두되 다만 좀 영세하니까 3천만 원이 매출이 안 된다면 세금도 납부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세금도 면제를 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부가세. 부가세를. 네, 부가세. 종소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이 영수증도 모아야 한다. 모아놓으시는 게 좋죠. 아. 세금에서는 분명히 혜택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쓴 돈은 영수 처리해서 갖고 네네. 있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구분해서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데요. 뭐 세금 계산서를 모으는 게 좀 귀찮으시면 물건을 사실 때 카드로 사용을 하셔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를 안 쓰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 현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소득공제용이 있고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지출증빙용으로 끊어오시면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 계산서 모으는 게 좀 귀찮으시면 전부 다 카드로 물건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수익이 많지 않아 세무사를 두기 네. 부담스러워서 수익이 얼마 되지 않을 때 간이가세자가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제 뭐 간이가세자들은 사실 부가세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똑같습니다. 일반 가세자들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많이 안 모으시면은 생각보다 종소세 때 그렇죠.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단순 경비라고 해서 이제 뭐 매출이 크지 않으면 조금 세금을 깎아준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게 사실 구간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좀 매출이 뭐 5천, 뭐 6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은 네, 이제 조금 세금 계산도 다 모아 놓으셔야 되고 카드 사용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걸 다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가세랑 동일하게 모으셔야 소득세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때. 네, 그렇죠. 저는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요. 저는 간이가세자는 어차피 세금이 많이 안 나오니까 좀 네. 이렇게 설렁설렁. 그렇죠. 부가세 쪽에서는 좀 설렁설렁하게 하셔도 되는데 소득세에서는 설렁설렁하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또 가짜로 경비를 넣게 되면은 요즘은 이렇게 다 신고서를 뱉어버리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네, 국가에서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제가 넣었다가 네, 전 넣은 줄 알고 경비로 인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요즘엔 다 국세청에 떠요. 주말에 카드를 쓰셨네요. 뭐 유흥지점에 쓰셨네요. 이런 거를 다 알려줍니다. 국가. 그래서 저희가 뭐 생각보다 이런 거를 국가가 어떻게 알지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와. 네, 그 정도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혹시 제 사업자에서도 그런 아, 그럼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이런 얘기 안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주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매출, 수익이 얼마가 됐을 때 세무사를 컨택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직원이 있는지 여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직원이 좀 있으시면 세무사를 쓰셔가지고 인건비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직원이 없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신고 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이용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부가세 때 한번, 네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한 번. 그래서 뭐 부가세가 2번이니까 그렇게 뭐 간이가세가 1번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직원이 있으면 그게 좀 매달 신고하는 게 귀찮으시니까.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부가세 때, 종합소득세 때, 또 부가세 때 이렇게 그때마다 신고 대리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마다 다르게 해도 되나요? 세무사를?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좀 많이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서 이제 그쵸 가게 되면 신고 창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절세에 그렇죠, 유리하다. 그렇죠. 세무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냥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게 세금이 더 줄일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게 뭐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왜냐면 공무원들은 그렇게 장부를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면은 권하죠.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홈택스라는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홈택스로 혹시 직접 파는 거는 어떤 거? 막 인터넷 찾아서 직접 파기도 하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간혹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가세를 하실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기름, 네. 주유대 그쵸. 이런 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들어갈 것 같으세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거기 영수증에 보면은 부가세. 그렇죠. 그거를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법을 이제 만들 때 영업용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상업용이 아니라. 영업용. 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노란색 번호판, 가사가자로 된 네, 노란색 네. 번호판들을 해주겠다. 그 대신 해주는 차량이 몇 대가 더 있죠. 1000cc 이하 차량. 경차. 그렇죠.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스타렉스 같은 거. 그렇죠. 카니발 같은 거. 네네네. 그리고 화물차, 푸드트럭 같은 거.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거에 들어가는 주유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에서는.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죠. 세무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다 넣어요. 다 넣으면 이제 가끔 떠요. 차가 이제 어떤 종류냐라는 거를 공무원이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그렇게 되면은 소나타인데요? K5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잘못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가산세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면 혼자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그 차 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경유차인지 네. 휘발유차인지 이거 약간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게 되면 차종별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거를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은데, 자동차 등록증상에 1000cc 이하 차량인지 5인승 이상인지 화물차인지 그것만 체크하셔가지고 넣으셔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가세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제 차도 어쨌든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의 소유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이게 77년도에 부가세가 만들어지면서 차량은 그냥 고가품이고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다. 대부분 그때는 그랬죠. 그렇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만들 때 영업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사실 사업에 썼으니까는 공제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들이 좀 이거는 개정을 해달라. 그렇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세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정을 해버리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또. 그럼요. 세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도 법인 소유 차량이지만 그에 맞는 차량을 해야 부가세 인정. 그럼요. 동일합니다. 이것도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 이거 얘기하면서 알게 되네요. 저는 신생 법인 사업자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가 두 채 있는데 이거는 본인 개인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 제 명의니까 명의니까 개인이네요. 개인이죠. 신생 법인 사업자로 부동산 사무실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법인 사업자 대표 이름의 자산, 법인 대표랑 법인 사업자 이름으로 매매를 하는 거랑 문제가 있냐? 네,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이랑 법인이랑은 아예 그냥 인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 대신 뭐 대표자가 산다든지, 그러니까 특수관계끼리 거래를 했을 때 시가 문제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세무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게 팔 때 이런 데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한테 양도하는 경우들이 좀 있겠죠. 왜냐면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가라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파트는 이제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그 가액에 맞게끔 가액을 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라는 게 됩니다. 그 행위를 부인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양도세 추징하고 인정 못한다. 그렇죠. 내가 보이는 가액으로 너희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인정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신고 가액으로 시세에 대비해서 다시 신고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뭐 20억인데 얘네들은 뭐 16억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4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더 과세를 하겠다. 다시 그렇죠. 추가 과세를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취득세는 이미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넘어가면서. 네, 그렇죠. 또 추가 취득세는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양도세에 대해서. 네네. 그럼 오히려 취득세라도 좀 안 되죠. 네네. 왜냐면 추징세액이 너무 커요. 네, 추징세액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점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지금 제 명의의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신생 법인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사무실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이라는 건 아마 법인 사업자의 사무실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사무실을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법인한테 넘기면서 이 법인이 사무실로 써도 돼요. 내가 그냥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하나 우리 법인 사무실로 쓰려고 아예 진짜 회사처럼 다 꾸미고 네. 그냥 뭐 대문부터 회사 이름 다 붙여.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아파트를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이거를 팔 때 이게 아파트냐 아니면 사무실이냐에 따라 이제 뭐 그거에 따라 나눠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아파트를 사무실로 쓰는 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진짜 사무실로 썼어요. 근데 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사무실로 쓴 거지 않냐? 그러면 사실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그럼 팔 때 잠깐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럼 사업이 아니고 거주 기간, 그 주택으로 보유 기간은 얼마로 보는 거냐? 그러면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보다 사업 보유 기간이 길면? 그렇죠. 장기 보유도 달라지게 되고요. 일단 그러면 보유한 기간, 보유한 기간이 주택이냐, 네, 상가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가로 쓰다가 이거를 전부 다 주택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가를 보유한 기간에 대한 장기 보유를 계산을 해야 되고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을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장기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제 뭐 아파트를 전부 진짜 사무실로 썼다면은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들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양도할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친한 세무사한테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네, 중간중간 네, 그렇죠. 중간중간 물어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사고 전에 항상 조금 뭐 하시기 전에 좀 물어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사고를 치고 연락을. 그러면 이제 못 막아요. 네. 이분도 쇼핑몰이네요. 네. 쇼핑몰 재고 제품이 팔리지 않는데 기한이 지나서 도저히 팔 수 없거나 제품에 손실이 생겨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재고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네. 그냥 무한정 갖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건 감모라는 게 있어요. 감모라는 게 있어서 이제 뭐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땡처리.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땡처리. 네. 땡처리를 해서 진짜 그냥 저희가 손실 보고 파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팔긴 파는데 손실. 네네. 손실 조금 이렇게 싸게 파는 거죠. 뭐 1,000원에 진짜 그쵸, 10,000원짜리 그쵸. 1,000원에 판다고. 그렇게 파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안 되고 정말 팔 수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없앴다라는 걸로 해서 감모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불태웠다. 그러니까 도저히 팔 수 없고 재고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거를 이제 뭐 파쇄를 시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불태우는 모습을 그렇죠, 그렇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광고 선전비 저희가 이제 이거를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우리 거래처들이 아니라 그쵸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광고 선전비로도 처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내가 종이컵을 사다가 파는 사람인데 네. 그 종이컵을 이제 은행에서 많이 하는 거겠네요. 네. 은행에서 이렇게 종이컵에 은행 그렇죠. 뭐 주잖아요. 뭐 은행에서는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만약에 뭐 진짜 다 뿌려야 된다. 그럼 광고 선전비 같은 걸로 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되면서 그 돈을 지출로 넣는 건가요? 그렇죠. 지출이 되는 샀던 비용은? 네, 맞습니다.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품으로 있었던 거를 상품으로 있었던 거를 광고 선전비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경비 처리는 안 되고요. 당연히. 그쵸. 판매용이 아닌 상세 페이지 제작 등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을 해야 해서 판매가 불가한데 어찌 처리해야 되나? 이거는 상세 페이지라는 건 이제 내부에 그러니까 샘플이죠. 네. 샘플은 내가 이미 뜯어서 사용을 해버렸는데 이거를 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경비. 네,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소모품비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어차피 뭐 우리가 진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뭐 광고 선전비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거를 뜯어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렇죠. 사진을 찍고. 맞습니다. 테스트. 네, 그래서 이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광고 선전비라든지 뭐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 자체를 광고 선전비라는 게 뭐 따로 있나요? 제가 세무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재고가 얼마큼 남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재고가 생각보다 저희가 적어요. 그러면 대표님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좀 재고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광고로 썼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소모로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제품에서 저희가 그거를 대체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일반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제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택배비는 부가세가 붙나요? 스마트 스토어는 택배비 입력이 자율이라 부가세가 판매 부가세와 택배 부가세가 다르다면 실제 2,500원 택배비를 무료 배송으로 입력하면 혹은 그 이상으로 부풀렸을 때 문제가 생기나요? 이거는 네, 부가세 붙습니다. 부가세 붙고요. 당연히 붙죠. 네, 문제가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가랑 다르면 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풀렸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차피 뭐 과세니까 부풀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부풀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제가 약간 실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2,500원에 제가 실제로 택배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 3,000원을 받고 2,500원에 실제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500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가 과세를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500원에 대해서 실제로 택배사한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고, 이 500원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그 수수료율을 빼고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이버에 들어간 것들은 다 국세청이 뜨기 때문에요.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질문이 끝났습니다. 아, 네네. 원래 이렇게 안 알려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원래 이게 제가 정리를 해서 왔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다음에는 정리를 해서 오도록 하고요. 네. 오늘 세무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항상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은 기장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좀 영세하면 가액이 좀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할 때 이제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가끔 상담을 하러 직접 여기 세무사 사무실인데 이렇게 올 때 한 번씩 부탁을 드려서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을 혼자 찍으면서 세무사님이랑 전화해서 질문하는 이런 세무적인 좀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무사님 저한테만 기장받고 지금 수백 명 거를 해주시는 건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기장만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당으로 해주시는 것도 해주시나요? 사실 신고대리는 저희는 안 받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는 기장만.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신고대리를 하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진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무사님들마다 기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건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 달라요. 성향들이. 그걸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님한테 이제 뭐 상담을 하시거나 검색하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네이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질문 이벤트였는데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2편에서 간단한 제가 처음에 궁금했던 거 일반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뭐가 궁금했었는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후속 영상으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무사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처음 듣는 얘기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